안녕하세요. 빠른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큰 로스터기로 캡슐 커피를 이제 볶아볼 예정인데요. 캡슐 커피를 볶는다기보다는 캡슐 커피에 맞춰서 로스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생두는 캡슐 커피로 만들 예정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네스프레소 캡슐, 호환 캡슐 아시나요? 그 호환용 원두를 이제 볶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싱글 오리진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인데 이걸 어떻게 볶는지 과정이랑 캡슐 커피 추출 방식이랑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로스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가장 빠르게 로스팅 할 거예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캡슐 커피는 에스프레소보다 더 추출 시간이 짧아요. 보통 7에서 15초 사이 안에 추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5.5g이 담겨요. 그 캡슐 커피에 5.5g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에스프레소 한 샷 7g보다도 더 적은 양이 추출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로스팅 하려고 하고요. 가장 빠르게 로스팅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열을 한 로스터기에 가장 높은 화력으로 커피를 볶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캡슐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최소의 용량이 10kg이기 때문에 이 안에 생두가 11kg에서 12kg 정도 들어가고요. 배출하면 아마 10kg 정도, 원두 10kg 정도가 배출될 예정입니다. 싱글 오리진 5종을 볶아서 이제 캡슐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이나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건데, 혹시 이거는 구독자들 분 있으면 저희가 뭐 어떻게 저렴하게 바로 만든 캡슐 커피의 맛은 어떤지 이렇게 판매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은 싸고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일단은 아까 그랬잖아요. 캡슐 커피는 에스프레소보다 더 짧은 추출이기 때문에 로스팅을 가장 빠르게 해야 돼요.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커피가 갖고 있는 추출에 대한 성분이 있는데 초기에 80%가 나오는데 이게 초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원두가 더 많이 부풀어야 돼요. 많이 부풀려면 상대적으로 빠르게 로스팅해가지고 커피를 많이 팽창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캡슐 커피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뭐냐면, 캡슐의 모양이나 구조나 뭐 이런 디자인적인 게 아니라 커피를 그라인딩 하는 능력이에요. 커피를 5.5g 해가지고 짧게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그 캡슐 커피를 안에 보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갈려 있는데, 그라인더의 성능에 따라서 커피가 맛있어지기도 하고 맛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뭐 여러가지 커피 머신들도, 캡슐 머신들도 좋아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좋아지는 거는 온도 보정성이랑 인퓨전 기능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고, 실제로 캡슐이 맛있으려면 로스팅을 캡슐에 맞춰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커피 그라인더가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구적인 건데, 저희가 만드는 캡슐 커피는 안에 필터지가 하나 껴 있어 가지고, 에스프레소 커피는 단점이 하나가 이 기름 콜레스테롤이에요. 그 기름까지 같이 성분이 추출되는데, 물론 종이가 있다고 해서 기름이 걸러지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호일이 있는 것보다는 기름이 좀 걸러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핸드드립처럼. 그래서 맛이 좀 더 깔끔한 게 특징이고요. 원두 미분도 안 나오죠. 종이 거름망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알루미늄 캡슐은 원두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커피의 어떤 진하기나 농도나 뭐 이런 걸쭉함 정도는 종이 필터가 없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로 커피를 즐기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로 물을 타서 먹기 때문에 이게 호불호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난 기름진 커피가 좋다 이러면 종이가 없는 거, 나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낮추고 그 깔끔한 커피를 원한다. 그럼 종이가 깔려있는 거, 종이 필터지가 깔려있는 선택해 주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거는 플라스틱 캡슐이고 종이가 깔려있어요. 그래가지고 크레마는 조금 덜 나오는 편이죠. 일단은 최대 화력을 줘가지고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이 캡슐 커피를 볶을 때는 캡슐의 최종 완성품이 소비자가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더 안정적이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커피를 온전히 추출해서 먹을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거든요. 우리가 커피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도구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로스팅을 해가지고 원두를 보내서 제조 가공시설에서 캡슐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지만, 최종 소비자들은 그걸 받아서 캡슐 머신에 넣었는데 캡슐 머신이 좀 더럽거나, 혹은 캡슐 머신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캡슐 머신과 호환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의도한 커피 맛이 그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 안에서 가장 적절한 밸런스를 찾아서 로스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로스팅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제 조금 이따 배출할 때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200도까지 올라갔거든요. 200도까지 올라갔고 1팝 이제 터질 때쯤이 됐는데, 보통 같으면 화력을 줄여줄 거예요. 특히나 브라질 같은 생두는 통이 연하기 때문에, 무르기 때문에 화력을 더 빨리 줄여줬을 거예요. 근데 화력을 줄여주지 않고 1팝이 올 때 속까지 너무 화력이 침체해가지고 타지 않을 정도로만 화력을 줄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20%만 줄여줄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100%를 줬다면 80% 정도로 생두를 로스팅을 하는 거죠. 1팝을 빠르게 터뜨려 줍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차이가 나도록 로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1팝은 활발하게 터지고 있고 통은 옐로우 반응을 지나서 이제 갈색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5.5g에서 한 잔이 맛있게 나오려면 추출 수율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더 좋은 커피를 써야겠죠. 근데 브라질은 자체적으로 좋은 생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태워도 안 되고 적당히 부드럽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누룽지 같지만 살짝 고소한 느낌이 나도록, 뭐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팝이 터지기 전이나 이 팝이 터질 때쯤 배출합니다. 이 팝이 터지면서 배출되는 거고요. 생두가 11kg가 넘게 들어갔기 때문에 꽤 많은 양이 나왔죠. 이렇게 캡슐 커피를 로스팅하면 되고요. 최대 화력을 주고 최대로 볶았는데, 배출될 때까지는 한 11분에 로스팅을 한 것 같아요. 화력을 끄고요. 잠깐 쿨링하는 시간 동안 브라질 커피 테스팅을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브라질 커피를 저 핸드드립으로 한번 이제 먹어보는 건데요. 이게 캡슐처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볶자마자 바로 먹는 건데, 제가 1팝일 때 화력을 안 줄이고 그냥 강하게 볶았잖아요. 강하게 볶았지만 탄맛은 안 나게끔 2팝, 물론 미세하게 날 수는 있어요. 왜냐면 2팝을 터뜨렸기 때문에 살짝. 그래서 약간의 씁쓸함과 그 다음에 신맛과 그 다음에 거기에 농축된 그 커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향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를 이제 먹어보는 건데, 지금 먹었을 때는 그런 맛들이 일단 담겨져 있는 것 같고 뒤에 오는 씁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커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씁쓸함이나 카카오 닙스 같은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커피를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을 타 먹어도 구수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물을 안 타 먹으면 이런 씁쓸함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먹는 커피 맛, 근데 신맛이 들어있다, 살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핸드드립 먹었을 때 그렇고요. 이것이 캡슐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